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인수위 활동을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민주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이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낸 분이기도 하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준입니다. 인수위 평가를 여쭤보기 전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때 네.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던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임기 끝까지 국정을 잘 살펴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떠났는데 네. 곁에서 좀 더 오래 모셨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돼요. 대통령은 임기 5년 가운데 3년, 초반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에 국회에 가로막혀서 어려움도 참 많았고 임기 후반에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오셨지만 아쉬움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저희가 탁현민 의전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 네. 6시에 이제 걸어서 퇴근할 거고 청와대 앞에서 이제 그 박수 한 송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참여하십니까? 의원님도? 그 자리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하시면 양산으로 네네. 이제 오늘 이제 전날 나오셔서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신 뒤에 이제 예, 양산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 그때는 동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인수위 활동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음 정부 인수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평을 했던데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그런 평가에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 가운데 이토록 존재감이 없는 인수위가 있었나. 원래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서면 그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그 임무로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인수위는 그런 청사진도 없었고 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든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에만 주력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잡음도 많이 남겼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비판이 아주 거셌고 또 중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업무를 중단하고 또 이태규 인수위원이 돌연 사퇴도 하는 등 잡음만 많이 남겨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인수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관련해서는 110개의 국정과제는 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도 그러면 그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그 110개의 국정과제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세워야 될 큰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고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일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 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인수위 출범의 사실상 1호 발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었잖아요.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전하기로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뭔가 빨리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도 가능하고, 근데 과연 그게 1호 발표 사안이 됐어야 되는가라는 또 그러니까 의무도 들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가 그렇게 추진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일할 곳 또 살 곳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한번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가 이전되고 나면 그 다음 대통령 또 그 다음 대통령이 계속 그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전에 원칙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나 또 이전해야 될 대상 부지나 이런 거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전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앞서서 제대로 그런 논의, 사회적 의견 수렴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찍어서 검토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바꾸고 당초에는 광화문으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용산의 국방부 공간을 나가라고 하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될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너무 졸속이 아닌가.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110개의 그 국정과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가 있고 또 그 표현을 보면 곳곳에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이제 국정 철학이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문재인 정부 뒤집기 또 전 정부와의 차별화 이런 것만을 앞세워서야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또는 국가적인 안정성 이런 걸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정권 교체이니까 정책 차별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하는 게 옳지요. 네. 그리고 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곳곳에 그런 것이 숨어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가치를 세우고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차별화에만 방점을 많이 두는 가장 것 같아요. 기본이 되는 국정 철학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반대 정책만 나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한테 약속을 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그다음에 GTX 확충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가가 있는데 같은 평가십니까? 글쎄 어떤 것은 바람직한 조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 예. 선거 과정에서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한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또 인구 가족부로 법률을 발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은 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번복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다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성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인데 선거 과정에서 보수층을 껴안으려고 일부러 꺼내든 것 아닙니까? 네네. 그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일으킬 뻔했지요. 그러니 그건 뭐 조정되는 것이 당연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든지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은 민주당도 적극 동의하는 공약이거든요. 예. 이런 공통 공약까지도 번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110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또 국회를 거쳐야 되는 입법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민주당도 검토를 했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건 좀 협조하기 힘들다. 혹시 좀 우선순위로 꼽아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당은 우선 음. 여야 간의 공통의 대선 공약, 네. 뭐 각자 공약했지만 똑같은 내용의 공약들은 함께 힘있게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여야 정책위 의장 간에도 음.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좀 소극적이에요. 그간에 원내 대표단에서 합의를 하고 또 정책위 의장 간에도 만났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좀 잘 안 나고 있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제 국정과제가 다 발표되었으니 예. 이제부터는 좀 공통 공약만큼은 확고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여야 간의 이견이 좀 아직 있는 부분은 예. 역시 뭐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좀 현안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 조간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일단 물밑에서 정호영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인준해주겠다. 혹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네.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연계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입장이 어떤 겁니까? 당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도 그렇고 예.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총리를 지내신 이후로는 자기 관리에 엄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늘리는데 주력했던 분 아닌가 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총리로 적격인가 오히려 실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높고 실제로 국민의 여론도 지명 초기에는 괜찮은 인사다라고 하는 평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적격한 인사다라고 하는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의 입장은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서 부결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할 예. 생각입니다만 예. 현재 수준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고 지배적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볼 텐데요. 이제 하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워낙이 여소야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집권당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그 법사위원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서 제대로 국정과제가 추진되지 못했던 우가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서 수행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협상을 쭉 진행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초기에는 저희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아서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근데 저번에 합의는 그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맞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국회의장 자리도 그럼 민주당이 계속 갖고.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